참고로 오늘 문제는요, 우리 모든 출판사 교재에서 가장 미국적으로 다 옮겨왔고,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론인데, 아울러 그 출전에 쓰신 문제집이 있어요, 문제집. 거기서 꼭 필요한 문제를 30문제 이상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조금 생소한 부분들은요, 출전에 쓰신 문제집, 그 부분에서 가장 이 부분은 문제집이 전반적으로 최근 이론이 다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충분히 출제 가능한 부분들을 30개 이상 뽑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사무용 빌딩의 영업수지와 지분복귀액 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묻습니다. 자, 흐름 아시죠? 먼저 영업수지는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요, 기타 소득 더합니다. 그러면 유효조소득, 영업 경비 공제하죠. 선영업소득입니다. 다음에 빚값자, 부채 서비스에 공제하고요.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영업소득세 공제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됩니다. 다음에 처분할 때 지분복귀액입니다. 먼저 예상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빼죠. 그러면 순매도 가격. 다음에 빚값자, 미상한 저당 잔금입니다. 그러면 세전 지분복귀이고요. 마지막으로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면 세후 지분복귀입니다. 자, 이 흐름 묻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지문 1번부터 봅니다. 자, 재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및 자본이득세를 공제하면 세후 지분복귀액이다. 볼까요? 재매도 가격에서. 다음에 매도 경비 빼죠. 다음에 부채 서비스 틀렸죠. 부채 서비스는 여기서 빼는 거지. 얘가 아니고 미상한 저당 잔금, 얘를 빼야 됩니다. 따라서 부채 서비스에 틀렸고요. 미상한 저당 잔금이죠. 따라서 미상한 저당 잔금 및 자본이익을 공제하면 세후 지분복귀액입니다. 바로 정답 1번 틀렸습니다. 2번요. 자, 공실률, 자판기 수입, 화재 보험료 등은 순영업 소득의 산정에서 반영이 된다. 볼까요? 순영업 소득 산정 과정인데요. 요 흐름 묻잖아요. 그럼 첫 단어 공실은요, 여기서 빼는 거 맞죠? 이어서 자판기 수입은 기타 수입이죠. 반영이 되고요. 다음에 화재 보험료는요, 경비에 포함되잖아요. 모두가 순영업 소득에 반영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3번도 기출문장이에요.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면 세금 내야 되겠죠. 세금 내면요, 다시 말하면 자, 흑자가 생겼다는 말이죠. 세금을 낸다면 세전 현금 흐름은 당연히 세후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재산세는 경비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소득세와 자본세는 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여기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는요, 당연히 영업경비에 포함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순매도 가격에서 미상한 저당 잔액을 차감하면 세전 지분복귀다. 맞는 말이죠. 순매도 가격에서 미상한 잔액을 차감하면 세전 지분복귀 맞는 말입니다. 정답 1번 틀렸고요. 15번요. 15번이 문제가 어려워요. 부동산의 연령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이제 거의 상급 문제가 돼요. 부동산 연령성은요, 수명 사이클이죠. 부동산 연령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건재개 수명 사이클, 그리고 빌딩의 수명 사이클입니다.
두 가지. 이걸 합쳐서 부동산의 연령성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인근적인 수명 사이클은 아시잖아요. 성숙, 쇠천악 아시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5단계 순서가 되고요. 빌딩의 수명 사이클은 전신 안노반이죠.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가 돼요. 이걸 총괄해서 묻습니다. 이때 둘 다 출발 시점이 똑같으면요. 똑같이 출발한다면 인근 지역이 처음 개발된다. 성장기에서 건물은 신축하잖아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은 단계. 다음에 성숙 단계는 다른 말로 지역이 안정이 돼요. 건물도 안정이 된다. 같이 움직입니다. 지역이 쇠퇴기 접어들면 건물은 노후 단계에 접어든다. 같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같은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노후 단계에서 뭘 합니까? 건물의 교체 계획을 검토하죠. 따라서 재개발을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피드백 돌아가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고요. 건물을 교체한다면요. 다시 피드백 처음부터 넘어갑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인근 지역 하게 되면 얘는 바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소유권 무슨 분석? 지역 분석입니다.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빌딩, 건물은요. 개별 상태니까 개별 분석입니다. 바로 얘는 지역 분석, 얘는 개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역 분석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별 분석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근적의 영향을 받으면서 건물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총괄해서 묻는 것이 바로 지금 문제 15번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인근적의 수명은 지역적이다. 지역 분석 맞죠? 빌딩의 연령성은요. 개별 분석이다. 개별적이 뭐로? 양대는 관계가 없다는 걸 있다. 지역 분석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별 분석이 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틀렸고요. 2번요. 인근 지역과 빌딩의 연령성의 출발 시점이 같다면 인근적의 성숙기와 빌딩의 신축 단계는 같은 단계이다. 인근적의 성숙기와 건물은 뭐죠? 안정 단계죠. 따라서 인근적의 성숙기 이꼴 빌딩은 신축 단계가 아니고 안정 단계가 같이 움직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요. 최고 기능이 발휘되는 것은 자 지문 보시지 말고 바로 내용 봅니다. 최고 기능은요. 성숙, 쇠천, 악. 최고 기능은 무슨 단계? 성숙기가 최고 기능이죠. 맞잖아요. 성숙기. 건물은요. 전신, 안노완. 최고 기능은 무슨 단계? 신축 단계. 따라서 최고 기능은요. 인근적은 성숙기가 되고 빌딩은요. 신축 단계가 최고 기능입니다. 최고 기능. 따라서 최고 기능은요. 성숙기는 맞아요. 안정 단계 틀렸고 뭐 신축 단계. 신축 단계가 최고 기능입니다. 틀렸고요. 4번요. 인근 지역에 토지 가격이 최고일 때 빌딩 가격은 자 최고입니까? 일정합니까? 하락합니까? 다시 4번요. 성숙, 쇠천, 악 중에서 토지가 최고 가격은 언제입니까? 성숙기가 최고 가격이잖아요. 이럴 때 건물은 뭡니까? 안정단계잖아. 건물이 안정단계면요. 건물 가격은 상승합니까? 일정합니까? 하락합니까? 자, 얘가 새 건물이잖아요. 여기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건물은 점점 하락하지, 하락. 따라서
토지가격이 최고일 때 바로 성수기라면 건물은 안정당이니까 안정당에는요 감가가 된다. 하락합니다. 따라서 토지 가격이 최고일 때 빌딩은 안정당기니까 빌딩 가격은 최고가 아니고 감가된다. 하락합니다. 감가된다. 하락합니다. 틀렸습니다. 5번요. 건물의 경제적 수명이 도래되는 시기는 노후 단계이며 인건지의 세택에는 같은 단계이다. 경제적 수명이 도래되는 시기는 여기서부터 재개발하죠. 여기서부터 교체 검토냐. 바로 얘가 바로 경제적 수명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수명이 도래되는 시기는 인건적은 세택이, 건물은 노후 단계 같이 움직이죠.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이요. 그래서 15번 문제는요. 사실 상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하는 지식이 인건지건 성숙 세차는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렇잖아요. 건물, 전시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자 궁극적으로 얘는 지역 분석이고 얘는 계열 분석이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게 되면요. 양자의 관계는요. 보다 명확해지고 깊이가 쌓여지잖아요. 이런 문제는요.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문제 풀면서 이 관계를 보다 심학습 통해서 안다면요. 그만큼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정답 5번 되겠고요. 16번입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모습니다. 기업번. 기업 목표 변화, 기술의 변화, 기호 변화, 생산비 변화는 공급 곡선의 이동을 가져온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뭐가 이상하죠? 기호는요, 수요만 움직이죠. 따라서 기호. 소득이나 기호는요, 수요만 움직이니까 기호를 빼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X. 니은번. 자, 토지가 대체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수록, 그러면 대체지가 많으면 탄력적이죠. 공급 기울기는 급해진다내고 완만해지겠지. 대체지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니까 완만해집니다. 그렇지 않을수록 즉 대체지가 적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탄력적이죠. 기울기는 가파라집니다. 급해집니다. 바뀌었죠? X. 디귿번. 공급 곡선은요. 신규 주택 공급은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비탄력 맞죠? 기존 주택 공급은 탄력적이다. 맞죠? O입니다. 리얼번 많이 본 지문이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완전 경쟁에서 부동산 공급량, 균형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 이꼴, 평균 비용 곡선 이꼴, 가격 곡선이 모두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은 달성이 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미음번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인데 이때 공급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이 아니라고 했죠. 한계 비용 곡선. 따라서 공급 곡선 이꼴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평균 비용 들었습니다.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X가 돼요. 자, 옳은 것은요. 디귿번과 리얼번 두 개만 맞죠? 정답 2번입니다. 자, 17번 볼게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자, 맨 끝에 보니까 뭘 묻죠? 세후 수익률은 얼마인가? 세후 수익률. 자, 세후 수익률은요. 분모가 공식은 지분 투자액이죠. 분자가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공식 돌리고요. 요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박스 지문표입니다. 세후 수익률입니다. 자, 첫 번째 총 투자액이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액이 5억이죠. 그럼 총 10억에서 저당 5억 빼면 지분 투자 얼마? 5억이죠. 5억 나오죠. 뭐만 구합니까? 세후 현금 수지만 구하면 되는데 다시 요대로 구하죠. 요대로. 그러면 임대 단위수가 오피스텔이 20세대, 예상인도료가 단위당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세대 곱하기 1,000만원 합 얼마 나와요? 2억이죠. 가능조수도 2억입니다. 이어서 공실이 5%죠. 2억의 5%가 얼마예요? 1,000만원. 내려가서 기타 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그대로 2억이죠. 다음에 영업 경비가 1억입니다. 경비 1억 빼면요. 선영업 소득은 1억 나오고요. 부채가 얼마예요? 5천입니까? 원리금이 5천입니다. 그러면 세전이 5천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소득세가 얼마죠? 500입니까? 500 빼니까 세후가 얼마 나와요? 4,500만입니다. 따라서 세후 현금 수지가 4,500이 나왔습니다. 몇 프로 나와요? 5, 9, 45, 9%죠. 정답 9%입니다. 정답 2번이요. 18번요.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요. 부외 외부 효과란 자, 제3자입니까? 거래 당사자입니까? 제3자 맞죠? 제3자 행위가 시장을 통하여입니까? 통하지 않고입니까?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효과다. 맞습니다. 2번요. 부외 외부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다. 맞습니다. 자, 이는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맞습니다. 5가 되고요. 3번 민간기업이 주거지역에 공원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죠. 정의 외부 효과는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잖아요. 사적 병이 커요? 사회적 병이 커요? 사적 병이 크죠. 요거 묻는 질문이죠.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작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다. 틀렸고 작다. 정답 3번 틀렸습니다. 4번요.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외부 효과 문제는 정부의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자체 해결은 대표적인 예로 코저의 정리 들어봤죠. 그래서 사적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5번 정의 외유가 발생하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진다. 맞는 말이죠. 나보담도 주민 전체가 이익을 많이 보잖아요. 사회적 편익이 커진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 맞는 말이죠. 틀린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19번요. 다음은 지역지구제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묻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지역지구제의 효과는 부배 외부를 제거하거나 감소한다. 맞습니다. 사회적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인 것이다. 효율성 맞는 말입니다. 2번 기출문장이네요. 부동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지가 상승, 초과 윤회 문제가 생긴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지역지구제 실시와 아울러서 주택의 신축을 제한한다면 단계는 주택 가치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 변화가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가치 불변 맞는 말이죠. 자, 이 지문도 자, 출제가 되었던 지문이고 옳은 지문입니다. 4번요. 자,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공급 증가로 주택 가치가 상승한다. 어디가 이상합니까? 자, 포인트는 뭐 단기 동그라미 단기. 단기는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 단기는 수요 증가 맞잖아요. 예. 공급이 들어가면 장기잖아요. 예. 그래서 단기에 공급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공급 증가 삭제, 공급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단기에는 동네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공급은요 장기 효과니까 공급 증가는 틀린 말입니다. 공급 증가를 빼야 됩니다. 굳이 넣자면요 단기는 공급 불변이죠. 틀렸습니다.
5번요. 장기적으로 비용 고정산입이다. 즉 비용 일정산입이죠. 비용이 일정하면 주택 가치도 일정하다. 원래 수준이죠. 따라서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 즉 원래 수준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안에 현재 가치를 구하시오. 현재 가치. 좀 복잡해요. 단 요구 수익률, 즉 할인율은 10%이고 내부 수익률은 12%이다. 보통 계산 문제에서요. 할인율을 따지면요. 주로 할인율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죠. 따라서 할인율은요. 요것을 10%를 쓰면 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 12%는요. 버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가와 새길 때 할인율은요. 요구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그럼 10%만 채택하고요. 12% 내부에서 버려야 되겠죠. 아래 박스 표가 납니다. 자, 할인율이요. 10%를 채택하지 12% 내부에서 버려야 됩니다. 뭘 선택한다? 10%. 10%일 때 2년 일시불 현가계수 0.8, 2년 연금 현가 1.7, 5년 일시불 현가 0.6, 5년 연금 현가 3.8 나왔고요. 내려가서 기간을 보게 되면 매년 말 현금 유입은요. 1년부터 5년까지는 1000 다섯 번 들어와요. 6년, 7년은요. 1억 두 번 들어옵니다. 자, 이런 문제도요. 오늘로서 벌써 네 번째 풉니다. 네 번째요. 네 번째 푸는 건데 항상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1년부터 5년 차에는 1000만 원씩 다섯 번 들어와요. 자, 1000만 원씩 다섯 번 들어오고요. 그 후로부터 6년차, 7년차 1억씩 두 번 들어옵니다. 이것이 모든 현재 가치고 왔어요. 현재 가치. 그러면 흐름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첫 번째 구하고 두 번째 구하자. 얘가 조금 까다롭잖아요. 1번은 쉬워요. 2번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첫 번째, 1번은 쉽잖아요. 금액 1000만 원입니다. 1000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연금이죠. 그러면 현재 가치는 뭡니까? 바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말이에요. 따라서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몇 년? 5년. 그럼 이 표를 보고요. 할인율이 10%일 때 연금 현가 5년짜리가 얼마 나와 있죠? 3.8입니까? 3.8. 얘만 찾으면 돼요. 그럼 현재 가치는 3,800만입니다. (1번까지는) 무난히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후로부터 6년 차, 7년 차입니다. 1번은 그 생각 지울게요. 안 지우면 헷갈리니까요. 지워버립니다. 이제 이것의 현재 가치입니다. 금액 1억입니다. 1억 두 번은 연금이잖아요. 몇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따라서 연금 현가. 몇 번? 두 번. 2년입니다. 다시 이때부터 이만큼은요. 연금에는 뭐 일시불의 현가겠어요. 몇 년? 5년. 따라서 총 7년 중에서 연금 현가 뭐 2년, 나머지 5년은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렇게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표를 보시면요. 연금 현가 2년짜리가 숫자 얼마 나와 있죠? 1.7요. 이어서 일시불 현가 5년짜리가 얼마 나왔죠? 0.6요. 이것도 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곱하기 일시불 현가 5년 0.6, 연금 현가 2년 1.7.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얘가 얼마 나옵니까? 1억 200 나와요. 모두 합하면 전체 현재 가치입니다. 1억 4천 나오죠. (1억 4천입니다) 자, 이 문제 지금 자 금액 흐름을 한 번, 두 번 주는 문제를 지금까지 4번 풀었거든요. 4번요. 풀었습니다. 4번 풀었는데도 나는 도저히 몰라. 오늘부터 버리시면 돼요. 오늘부터. 그런데 4번 세는 충분히 이제 문제 분석 가능하죠. 예. 가능하다면 네 걸로 득점하시고요. 여기까지 자 보았습니다. 정답 4번이죠. 정답 4번 1억 4천만 원입니다. 21번요. 아주 복잡한 계산 문제예요. 다음에 제시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기 지문 볼까요? 자, 나 부자씨는 현금으로 5억을 투자했대요. 이때 현금 5억이 자, 저당 투자기입니까? 지분 투자기입니까? 지분 투자기죠. 지분 투자기 5억입니다. 순영의 소득이 8천만 원입니다. 자, 순영의 소득이 8천만 원. 이어서 저당 지불액이 4천이다. 즉 부채 서비스액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럼 세전이 얼마 나와요? 4천만 원이죠. 이 부동산을 총 8억 원에 구입했대요. 총 투자액이 8억입니다. 지분 투자액이 5억입니다. 현금. 차익이 뭐죠? 은행의 저당이죠. 저당 투자액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얼마예요? 3억이죠. 따라서 총 투자액 8억에서 은행 저당 3억 빼니까 현금 지분 투자액 5억입니다. 분수 끝났습니다. 이걸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봅니다. 부채 감당률은 2가 된다. 부채 감당률 공식 어떻게 한 게 있죠? 선두부. 나왔죠? 선두부 8천 나누기 4천입니다. 이가 나오죠?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에 2번요. 지분 배당률은 8%이다. 지분 배당률 공식은요. 분모가 지분 투자기고요. 분자가 세전 현금 수지가 돼요. 세전 현금 수지. 그러면 지분 투자기 얼마? 5억. 세전이 얼마? 4천입니다. 5, 8이 40, 8% 맞죠? (3번요) 순소득 승수. 자, 순소득 성수는 분자 분모 기억나시죠? 총 나누기 총 투자액. 분모 내려가죠? 순영의 소득입니다. 총 투자액 얼마? 8억. 순영의 소득 얼마? 8천. (10) 나오죠. (4번요) 종합하는 일은 10%이다. 비교되죠.
전지, 순종 들어봤죠? 전지, 순종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역수니까 바꿔주면 돼요. 8억 8천만 원입니다. 역수니까 몇 프로? 10%. 10분의 1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저당 비율은 62.55%이다. 저당 비율. 자, 저당 비율은 LTV잖아요. 분모가 부동산 가격이 돼요. 분자가 대출금입니다. 용자액입니다. 총 얼마? 8억. 대출 얼마? 3억이잖아요. 그러면 0.375 나와요. 몇 프로? 37.5%입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62.55가 아니고요. 37.5%입니다. 37.5%. 정답 5번 틀렸고요. 자, 이어서 문제 22번 봅니다. 자, 계산 문제네요.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맨 끝에 보니까 경제 기반 성수는 얼마인가? 경제 기반 성수 묻습니다. 공식만 떠오르면 되겠네요. 군부대 총기 사고 들어보셨죠? 총기 사고. 공식이잖아요. 총기, 총고용 인구. 기반 산업 고용 인구가 돼요. 따라서 총기. 총고용 인구 나누기 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말합니다. 총기만 구해주면 돼요. 총기. 문제 볼까요? K도시의 기반 산업 고용자 수가 5만 명이고 비기반 산업 인구가 15만 명이다. 그럼 아시죠? 전체 지역 산업 인구입니다. 기반 산업 플러스 비기반 산업. 자, 문제 보게 되면요. 기반 산업이 얼마? 5만 명. 비기반이 얼마? 15만 명입니다. 총 몇만 명? 20만 명. 기반 산업은 바로 수출 기반 산업이죠. 주력 산업. 울산 치면요. 자, 이 기반 산업은요. 울산은 바로 현대차. 주력 산업 인구가 15만 명이고 요거 빼고 나머지 산업이 바로 비수출 산업이니까 바로 나머지 산업이 비기반 산업이고 15만 명입니다. 합쳐서 그 지역 전체 산업 인구는 바로 20만 명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총기 넣어주면 돼요. 총 얼마? 20만 명. 총기 기반 산업 얼마? 5만 명. 얼마 나와요? 4가 나와요. 정답 4. 정답 4번입니다. 이어서 23번 봅니다. 자, 투자와 관련된 산식 중에서 그 내용이 틀린 것, 잘못된 것은 묻습니다. 잘못된 것. 1번요. 세후 성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 맞습니까? 아니죠. 세후가 아니고 세전. 전지순종. 따라서 1번 틀었습니다. 세후가 아니고 세전 현금 수익 성수의 역수가 지분 배당률 전지 틀렸습니다. 2번은 맞죠. 순종. 따라서 순소득 성수 역수가 종합환원율 순종 맞습니다. 3번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요. 감채균계수 맞죠. 4번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요. 저당상수 역수 맞습니다.
5번 점유율은 이꼴 1에서 공실을 뺀 것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정답 1번 틀렸습니다. 24번요. 자, 주택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묻습니다. 옳은 것은 1번 MB에서는 AB에서보다 광의 개념이다. 양대 관계를 묻죠. 자, MB에서와 ABS예요. 얘는요 저당 담보 정권이죠. 얘는요 에셋 자산 담보 정권입니다. 그러면 얘는 범위가 저당 채권 부동산만 가르쳐요. 부동산만. 얘는요 모든 자산입니다. 뭐가 더 넓다? ABS가 더 넓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죠. MB에서는 ABS보다 광의가 아니고 협의, 좁은 의미가 돼요. MB에서는 ABS보다 광의가 아니라 협의의 개념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원리금,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 맞습니다. 점정 상환 대출에 비해서 초기에는요 자금 회수가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느리다 틀렸죠. 빠르다. 많이 들어오잖아요. 빠르다. 틀렸고요. 3번요. 일반적으로 저당 채권 보유자의 대출 금리, 여기까지가 1차 시장 금리. 1차 시장 금리. 1차 시장 금리가 한 주금에 매각할 때 금리가 바로 2차 시장 금리. 한 주금에 매각 금리가 바로 2차 시장 금리가 돼요. 그러면 1차 금리는요, 2차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다, 그죠? 1차 금리가 2차보다 낮다가 아니고 높다. 틀렸습니다. 4번요. 저당 담보정권 MB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제내 확대와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영에 따른 유동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5번요. 기출문장이네요. 근거되는 모 저당이 고정이자율이라면 이를 토대로 하는 MB에서는 고정이자율을 이해한다가 아니고 고정이건 변동이건 관계없죠. 따라서 고정이건 변동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지문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이어서 25번요. 부동산 현상이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묻습니다. 옳은 것, 기억번요. 동일한 산업이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초건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생기잖아요. 이를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죠? 위치가 좋아서 생기는 이유는 바로 입지익녀. 입지익녀. 맞는 말입니다. 오입니다. 입지익녀 설명이죠. 2번요. 상위층 주택이 하위층 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은 동네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그러면 상향 틀렸네요. 하향. 하향 여가라고 하고 그 반대가 상향이죠. 틀렸죠? X. D급번요. 개별 기업은 토지의 한계 생산성, 얘가 바로 한계 수입이 있죠. 한계 생산성, 한계 수입입니다. MR이 되고. 한계 생산성, 즉 한계 수입이 또 한계 비용, MC가 돼요. 따라서 MR 이꼴 MC, 양자 같을 때가 바로 최적의 지점입니다. 따라서 MR 이꼴 MC가 일치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하면요, 얘가 바로 이윤 극대화 조건이죠.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리얼번요. 토지와 자본의 결합 비율은 외곽으로 할수록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죠. 따라서 외곽으로 할수록 낮아진다. 틀렸습니다. 미음번요. 지가 구배 현상은 지가 기울기죠. 지가 기울기 현상은 도심지가 지가가 높고 거리가 멀수록 외곽으로 할수록 지가는 낮아지는 기울기다. 맞습니다. 이 같은 기울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단위 거리별 지가 하락률은 같다. 아닙니다. 자, 지가 하락률은요.
도심지가 하락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도심지가 하락폭이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도심지가 지가 하락폭이 크고 외곽지가 낮아요. 따라서 도심지가 지가 하락폭이 크다. 따라서 지가 하락폭이 같아. 틀렸습니다. 도심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틀렸습니다. 자, 옳은 것은요. 기업번, 디귿번이죠. 기업번과 디귿번. 정답 2개. 정답 2번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투자분석 기법 중에서 비율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비율분석법 하게 되면요. 1번부터 5번 앞에 단어 보니까 1번은요. 채무불이익률, 2번 총자산 회전율, 3번 LTV 대부비율, 4번 부채 감당률, 5번 영업경비비율. 차례대로 5개 다 묻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채무불이익률은 기억나시죠? 영부유. 따라서 유효 저소득이 영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맞는 말입니다. 영부유 맞습니다. 2번요. 총자산 회전율이란 분모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분모 맞죠? 분자는요. 조소득의 비율이다. 맞습니다. 5가 되고요. 3번요. 대부비율, 즉 LTV는 분모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맞습니다. 분자가 용자액, 대출금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를 저당 비율에게도 한다. 맞는 말이죠. 5입니다. 4번요. 부채 감당률이란 순두부죠. 따라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낸다. 맞는 말입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저당 대부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긍정적인 해석은요.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되겠죠. 작으면 틀렸죠. 클 때 정답 4번 틀렸습니다. 이어서 27번요. 주택의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여과 과정은 소득 계층 간의 재화의 이동 과정에서 어떤 소득 계층의 재화가 이용되지 않고 걸러지는 현상이다. 맞는 말이고 기출문장입니다. 5가 되고요. 2번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고소득층 지역으로 변화되는 것은 여기까지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죠. 그러면 상향여과 맞네요. 옳은 지문입니다. 3번요. 고소득층 고가주택 시장과 저소득층의 저가주택 시장의 부분 시장에서 저가주택의 신축이 금지가 되면 그러면 저가주택은요. 고가주택으로 세대로 이동하잖아요. 세대로 가는 만큼 하향여과가 발생한다. 맞죠? 5입니다. 4번 이 경우에 고가주택 시장의 주택산업이 비용 증가산업이다. 건축비가 상승한대요. 비용 증가산업이면 요소비용 증가로 인하여 고가주택의 양은 여가량보다 많이 증가합니까? 적게 증가합니까? 당연히 적게 증가죠. 맞는 말입니다. 5번 지문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성지역이 서로 인접하고 있을 때 기억나시죠? 요거잖아요. 인접하고 있대요. 고급과 저급이 서로 인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접한 얘들은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죠. 지가는 할증된다? 할인된다? 할증된다. 자, 인접한 고급주택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죠. 지가는 할증된다? 할인된다? 할인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얘들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상향여가다, 하향여가다. 예, 하향여가입니다. 이럴 때, 자, 시간이 흐르면요, 이렇게 이동하죠. 요것만큼 동네가 나빠집니다. 요거 묻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절, 저소득층 경계지역의 지가는 좋아진다, 할증 맞습니다. 고소득층 경계지역은 지가는 떨어진다, 할인된다 맞습니다. 이때 침입이 발생하는데, 침입이 발생하면 고소득층 지역에서는 상향여가가 아니고 하향여가. 그래서 하향여가가 나타납니다. 정답 5번이 틀렸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리는요 작년에 출제가 안 되었어요. 원래 한 문제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옳은 것은 1번 관리는 시설관리, 자산관리, 기업관리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가 아니고 무슨 관리? 자산관리죠. 그래서 선진국 기법은 자산관리를 가장 중시합니다. 틀렸습니다. 2번요. 협의회 관리는 법률적 관리가 아니고 무슨 관리? 협의회 관리는 기술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꼴 협의회 관리가 돼요.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요. 광의 관리는요. 법률적 경제적 관리다. 아니죠. 법경기 세 가지입니다. 법경기. 기술적 관리가 빠졌네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 세 가지가 광의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4번요. 자가관리, 혼합관리, 위탁관리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은 자가관리 맞습니까? 맞죠. 가장 전문적인 것은 무슨 관리? 위탁관리죠. 혼합관리 틀렸고 위탁관리죠. 틀렸습니다. 정답 5번인데요. 부동산 관리 활동은 크게 5가지. 미국 경우는요. 임대차 활동, 임대료 수집 활동, 유지 활동, 보험 예산 장부 보고서 작성 및 보험 예산 활동, 그리고 장부 보고서 작성 및 장부 처리 활동 5가지를 수행하면서 나누신다. 5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정답 5번 되겠고요. 자, 29번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